어차피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경매나 매수신청 대리등록은 기출문제를 무조건 풀어봐야 돼. 여기서만 나와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맞출 수 있어. 1번 기립찰 매수신청 보증금, 이찰 보증금이에요. 경매 참여할 때 내는 거. 매수 신고 가격이 아니라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경매에 참여할 때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매수 신고 가격 X, 매수 가격도 X, 매수 신고 가격 X, 매수 가격 X,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10%. 2번 작년에도 나온 거죠. 이거 계산 문제가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그 보증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이것만 빨리 설명을 드려보면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가 이거 있죠. 최저 매각가 2억이었어요. 그럼 보증금 얼마죠? 최저 매각 가격이 10%, 2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얘는 최고가에서 이 보증을 뺀 사람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최고가가 누가 됐냐면, 최고가가 2억 5천이 됐대요. 2억 5천. 그럼 이제 2억 5천. 이 최고가에서 이 보증을 빼래요. 2천. 그럼 얼마죠? 2억 3천. 요거를 넘는 사람들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대요. 만약에 내가 2억 3천 적어놨어요. 난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2억 2천 적어놓은 어때? 얘는 차순위 매수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요거보다 너무 낮잖아. 요거를 넘을 때만, 같을 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을 뺀 거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런 말이니까. 예, 별거 아니라고요. 읽어볼게요. 다시.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 2억 5천에서 그 보증 2천만 원을 뺀 금액 2억 3천, 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하면 차순위 자체를 못한다. 그런 말이고. 3번은 경매 시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죠? 매각대금 완납하면, 등기시가 아니라고요. 매각대금 완납하면, 등기를 촉탁한 때, 등기가 된 때 X, 매각대금 완납시. 4번 그럼 돈은 언제 내는 건데요? 대금 지급 기일에 내는 게 아니에요. 기한. 1월 안에 기한을 잡아준다고요. 몇 월 며칠에 돈 내, 이거는 부담스럽다고. 그게 아니라고요. 기한, 기일, X. 그리고 전 매수인은 참여할 수 없겠죠. 당연히. 왜? 얘가 돈을 안 내서 경매를 또 하는데 또 참여하겠대.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 전화해야 돼. 뻔뻔스럽다. 뭘 또 참여해 얘가. 지가 돈을 안 낸 건데. 답은 2번이고 82번 보세요. 1번 최선순위 보존가등기예요. 자, 담보가등기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근데 보존가등기는요 선, 후를 따져요. 지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보존가등기래. 최선순위래요. 어떻게 되죠? 인수가 돼요. 소멸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담보가등기면요 소멸돼요. 담보가등기는 선순위건 후순위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돼요. 보존가등기는 선, 후를 따져요.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담보 목적이 아닌 보존가등기래. 근데 최선순위래. 그럼 인수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거. 담보가등기인지 보존가등기인지를 봐야 돼요. 가압류도 무조건 소멸. 가처분은 선, 후를 따지고. 또 마찬가지. 담보가등기 소멸. 보존가등기 선, 후를 따지고. 지금 보존가등기니까 선, 후를 따지는 거예요. 2번 모든 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맞다고요. 소멸한다고 무조건 얘네들은. 그래서 소멸하면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놈이 말소 기준 권리까지 되는 거예요. 최고 선순위에 있는 놈이 무조건 소멸하고. 3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대요. 보증금 전부 변제가 안 되면 소멸하지 않죠. 선순위에 있는 임차인을 말해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요. 보증금을 다 받아야 대항력이 없어져요. 근데 선순위에 있는데 보증금이 전액이 변제가 안 됐잖아요. 얘가 왜 선순위예요?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니까. 후순위면 대항력이 없다고요. 경매에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고 나오면 선순위예요. 그러면 보증금이 전부 변제가 안 되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야 돼. 4번 최선순위 전세권이에요.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대요. 최선순위래. 그러니까 이런 순서죠. 전세권이 선순위 있고 가압류가 후순위에 있대요. 가압류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면 인수가 원칙인데 지가 달라고 하면 소멸된다. 배당 요구하더라도 매수인이 인수한다가 아니라 소멸돼요. 최고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 근데 배당 요구하면 소멸. 달라고 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하면. 이렇게. 됐고. 답은 4번이죠. 이거 무지개 나와요. 이거. 그 다음 5번은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다. 뭐냐면 경매가 개시된 후다 그거예요. 경매가 이미 개시가 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돼요. 유치권은 후순위여도 인수가 되는데 낙찰자가 또 하나 돼요. 후순위여도. 근데 최소한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겼어야 돼요.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이 말은 경매가 개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경매가 이미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안 돼요.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거는 이게 그런 말. 경매가 개시된 후에 생긴 유치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아요. 인수가 안 되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으면 인수가 된 거고 그런 말이고. 우린 4번이 잘 나오니까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4번은 최고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 83번은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해요. 경매 때문에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요.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 안 하겠대. 소멸되죠. 경매로 생긴 압류 효력은 없어진다.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 이 말이 아까 경매가 개시가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경매가 취하되면 그 압류 효력이 같이 소멸한다고요. 경매 때문에 생긴 효력이니까. 2번 매각 결정기는 매각일부터 일주일 이내.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기한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매각 결정기는 매각일부터 일주일 이내.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 1월 안이 기한. 돈 낼 때는 1월 안 1개월 정도를 잡아준다고요. 1월 안이 기한. 대금 지급 기한은. 매각 결정기는 매각일부터 일주일 이내. 3번 매수 신청 보증금 얼마?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맞죠? 근데 4번 항고 보증금이에요. 경매에 항고 불복을 하겠대. 불복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라 매각 대금이 10분의 1. 이건 경매가 끝난 거거든요. 아까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은 매수 신청 보증금 경매에 참여할 때 얘는 지금 경매가 끝났다고요. 경매 끝났고 낙찰됐는데 나는 이 경매 반대일세 경매 반대할 때는 낙찰 대금 매각 대금이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매각 대금.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인지 항고 보증금인지도 봐야 돼요. 매수 신청 보증금 항고 보증금 다른 거니까. 보증금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경매에 참여할 때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경매 끝나고 불복하는 거. 매각 대금이 10분의 1. 그래서 4번 틀렸어요. 매각 대금이 10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돼.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에 매각 조건 적용한다. 가로하고 저감 없다. 전에 저감 값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재매각은 낙찰됐는데 돈 안 낸 거잖아요. 저감이 없어요. 세매각은 저감이 있어요. 그래서 재매각과 세매각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재매각, 세매각. 얘는요. 재매각은 낙찰된 거예요. 돈을 안 낸 거지. 그래서 저감이 없어요. 값을 안 떨어뜨려. 20% 안 떨어뜨려. 근데 세매각은요. 유찰된 거예요. 이거 유찰. 그래서 값을 떨어뜨려야 돼. 저감이 있어요. 값이 높다는 생각에 유찰된 거잖아요.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은 거. 유찰. 값을 떨어뜨려줘. 20% 저감. 재매각, 세매각 차이점이죠. 재매각은 낙찰됐는데 돈 안 낸 거. 낙찰됐었잖아요. 돈 안 낸 거지. 저감. 떨어뜨리지 않아요. 세매각은 유찰된 거예요.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 그러면 20% 저감이 있어요. 재매각인지 세매각인지. 지금 재매각이니까 옛날 거 가격 그대로 적용하래요. 저감이 없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쏘련 말이긴 하지만. 84번 1번 모든 저당권 소멸 맞죠? 아까 나왔던 거죠? 모든 저당권 모든 담보가등기 소멸. 질문 드려볼게요. 모든 보전가등기 소멸한다. X. 보전가등기는 선, 후를 따져야 한다고요. 용익물권도 선, 후를 따져요. 저당권,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이고
용익물권 선, 후를 따져서 선순위, 인수, 후순위, 소멸. 단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인데 인수가 원칙인데 지가 달라고 하면 소멸된다. 전세권만 그래요. 최고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렇게 되는 거고. 2번 담보가등기 소멸 맞죠? 무조건 소멸이에요. 얘도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는 무조건 소멸. 3번 전세권 압류, 가압류에 대응할 수 없대요. 매각으로 소멸 맞나요? 맞아요. 왜? 대응할 수 없다는 건 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압류나 가압류가 위에 있고 전세권이 밑에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경매가 개시되면 얘는 후순위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소멸이에요. 후순위니까. 만약에 얘가 선순위에 있대요. 그러면 인수가 원칙이고 달라고 하면 소멸되는 거고. 경매에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선순위란 얘기예요. 대응할 수 없다. 후순위란 얘기예요. 지금 압류, 가압류에 대응할 수 없다. 후순위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후순위인데. 그 다음 4번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완전 쏘련 말인데 압류 채권자에 우선한대요. 3번 압류가 있어요. 얘보다 우선하니까 2번에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지상권이래요. 용익물권. 근데 얘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대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보다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얘보다는 우선한대요. 중간에 낀 놈. 예. 얘는 경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죠. 얘보다 우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돼서 밑에는 다 죽어버리는 거 그냥 얘들. 그러니까 지금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소멸하는 거예요. 왜?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었잖아. 이 압류보다 우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저당권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소멸이에요 그냥. 5번 유치권은 인수가 되죠.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돈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어요.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돈 내놔 이거 안 된다고. 유치권자는 상남자는 아니다 그래서 돈 내놔 이게 아니라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얌체 스타일. 팍 때려주고 싶잖아. 돈 안 주면 물건 못 줘. 이거 얌체 스타일. 돈 내놔 이거 안 돼요. 유치권자는. 여기다 적어놔야 돼. 5번 옆에다가 상남자 X 얌체 동그라미. 유치권자는 얌체 스타일이다.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니까. 85번은요? 85번은 1번 옆에 적어놔야 돼. 어우 지겹다 진짜. 또 나와.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와요. 이거 뭔 말인지 몰라도 사실은 풀어보면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갖고 어떻게 외워갖고 가서 풀 수 있어. 이거 1번 매수 가격이 10분의 1이 아니랄까요? 최저 매각 가격이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 아까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이 10분의 1. 그럼 경매가 끝난 거니까 항고 보증금은. 경매 끝나고 경매에 불복하는 거. 경매에 참여할 때는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2번 대금 지급 기일이 아니었잖아요. 기, 한. 또 나왔네.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우선 변제권. 이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 요구에는 채권자는 언제까지 하냐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가 따로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를 알려준다고요. 법원에서.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당이 다 끝나면 그때 경매가 들어가는 거지. 배당 요구가 다 끝나면. 한쪽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막 배당 요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배당 요구가 다 끝나면 그때 경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한다. 그러니까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일단 배당 요구가 다 끝나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4번 매수인은 낙찰자죠.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 변제할 책임이 있다. 왜? 유치권이 무조건 인수가 되니까 돈을 줘야 물건 받아오잖아요. 돈 안 주면 얘가 물건을 안 주는데. 그래서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매수인, 낙찰자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돈 내놔 이거 안 된다 그랬어. 돈 안 주면 물건을 못 줘 이렇게 하는 거지. 5번 매각 부동산의 전세권 또 나왔어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대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전세권이 저당권 위에 밑이에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다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맞잖아요.
최고 선순위 전세권 인수가 원칙인데 지가 달라고 하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전세권 유치권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전세권은 최고 선순위 인수가 원칙 배당 요구하면 소멸. 유치권은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생긴 유치권은 인수가 되고 인수가 됐는데 돈 내놔 이건 안 되는 거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인수가 돼서 낙찰자는 어차피 채권 변제를 해야 한다. 그렇게 그거만 정리하면 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역시 기출 문제에서만 나온다. 86번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게 맞아요. 법원 가서 하는 거예요. 경매니까. 아까 제가 이거 설명드렸었는데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등록한다 그랬잖아. 공매 대상 등록 안 하고 권리분석 취득할선 이 등록 안 하고 경매 대상 대리할 때만 이 등록을 한다. 경매 대상 대리할 때 등록하는 거. 경매 대상 대리만 한 가지만 한다는 얘기예요. 경매 대상 대리할 때 공매 대상 그냥 해도 돼. 필요 없어 이거. 권리분석 취득할선 그냥 해도 된다. 경매 대상 대리할 때 법원 가서 등록해라.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된 기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에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경매 관련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할 수 있냐면 경매 관련해서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요 단어가 보이면 할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요런 단어가 보이면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다?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니까.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란 말이 보이잖아요. 할 수 있다. 경매 관련 할 수 있는 일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이런 단어가 보이면 할 수 있대요. 뒤에 가서 88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88번 문제. 할 수 없는 거 찾아보래요. 경매 관련해서 할 수 없는 거 찾아봐.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이란 단어가 들어갔으면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단어가 보이면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게 없으면 못하는 거고. 답은 2번. 2번은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단어가 안 보이잖아요. 경매 냄새가 물씬 풍기진 않잖아. 조금 풍기지. 물씬 풍기게 한다고.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 1번은 입찰, 3번은 차순위 매수 신고, 4번은 매수 신청, 5번은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다고요. 2번은 그런 말이 없잖아. 못한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입찰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3번은 공탁은 똑같아요. 3년간 회수 불가 규정이 있어요. 다만 법인에서 해상까지도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똑같다. 넘어가시면 되고 3년간 회수 불가 공탁일 때. 4번은 실무교육을 따로 받아야 돼요.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따로 해요. 한 가지 받고 퉁이 안 돼요. 중기업 실무교육 받고 1년 안 됐다고 경매 관련 실무교육 면제가 되고가 아니에요. 따로 받아야 돼. 경매 관련 실무교육 따로 받아야 되고 법인은 누가 받냐면 이 실무교육을 사장님만 받아요. 대표자만. 그게 큰 차이점이죠. 중기업 할 때는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다 받잖아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대표자만 받아요. 경매 관련 실무교육을 따로 받는데 사장님만 받는다. 대표자만.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하나 받고 퉁치고 별도로 안 받는다. 그게 아니라고. 따로 받아야 돼. 5번 경제적 가치도 설명사항 잘 나와요. 이것도 경제적 가치도. 경매니까 경제적 가치도 설명을 해줘라. 경매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거 뭐냐면 이거죠. 뭐냐면 이게 잘 나오는데 우리 사건 카드가 있고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에서. 근데 얘도 5년이고요. 보존 기간이 얘도 5년이래요. 그 이유는 왜 같이 5년일까요? 철했으니까. 철아요. 호치케스로 찍었다고. 철아요. 얘랑 호치케스로 찍어놔서 얘가 5년이니까 같이 5년 이렇게 됐다고. 보존 기간이. 철했기 때문에. 우리 중기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이었어요. 확인 설명서 3년이었어요. 따로따로였어요. 3년. 얘 5년. 왜? 철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따로니까. 여기서만 철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된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철하게 돼 있어요. 철해서 같이 5년씩. 5년. 보존 기간이. 그렇게. 87번은 틀린 거. 1번.
모든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개인은 못 하잖아요. 중개인 못 하고 또 그냥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특수법인도 안 돼요. 거기 1번 옆에다가 이거 할 수 없는 사람 4명을 적어놔야 돼. 누구냐면 그냥 공인중개사 시험만 붙었대요. 그냥 공인중개사 할 수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없고 중개인도 할 수 없고 특수법인도 지역농협도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매 관련 일 못해요. 4명은 안 된다.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냐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 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그냥 공인중개사도 안 되고 그냥 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가 번갈아 가면서 매년 나와요. 이게 잘 봐야 되고 2번 보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안 했대요. 등록 안 하고 권리분석 취득할선 할 수 있어요? 있다 그랬잖아. 대리 경매대상 대리할 때만 등록이 필요하고 권리분석 취득할선은 그냥 해도 된다고요. 공매대상 그냥 해도 돼요. 권리분석 취득할선도 그냥 해도 된다. 딱 한 가지만 등록을 해라. 경매대상 대리할 때 그것만. 3번 이거 할 수 있나요? 고민하고 있어야 돼 지금? 있다고. 왜? 매수신고란 말이 보이잖아요. 경매 관련해서는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단어만 보이면 할 수 있다. 우선 매수신고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단어 보이니까. 4번 경제적인 가치도 설명사항 된다 그랬잖아요. 무지장 나오죠. 경매니까 경제적 가치도 설명사항 된다. 5번 임목 중개대상물도 되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도 돼요. 똑같아요. 중개대상물과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동일하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경매로 넘어오면 입찰 서면 대신 써주는 거 할 수 있어요. 똑같다. 중개대상물과 동일하다. 5번이 틀렸고 88번은 또 힘들지만 적어놔야 돼. 반가 풀었다.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이거 보이면 할 수 있다. 그거 안 보이면 못한다. 89번 틀린 거 1번 뭐? 이거 고민하고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우 지겨워.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할 수 있다고. 왜 할 수 있는데? 왜? 매수신청, 매수신고, 입찰 그 단어가 보이면 할 수 있다. 매수신고란 말이 보이잖아요 지금. 할 수 있다. 2번 업무정지가 1월 이상 2년까지도 가능해요. 6월 X 2년까지도. 더럽게 길어. 1월 이상 2년까지도. 그리고 3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그랬잖아. 그냥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인, 특수법인은 못한다. 3번 틀렸고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4번 옆에 적어놔야 돼. 미리 보험 들 것. 미리 보험 들고 오는 게 또 중요해요. 우리 중개업 할 때는 미리 보험 드는 거 아니었잖아요. 분사무소 미리 들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보험 금액 똑같아요. 법인 2억, 공인중개사 1억, 분사무소 1억씩 똑같은데 미리 들래요. 보험을 미리. 그러니까 보시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니까 되고자. 아직 안 됐잖아요. 되기 전에 보험 들고 오래요. 되기 전에. 된 다음에 보험 들어라. 그게 아니에요. 되고자 할 때. 미리 보험 들라는 얘기. 미리. 보험 드는 시기가 항상 중요하다. 그 다음 5번 영수증 있어요. 작성 교부까지. 옆에 적어놔야 돼.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이 없어요. 우리는. 공인중개사법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영수증이 있는 거지. 작성 교부까지. 공인중개사법은 영수증 없다. 그것도 90번 틀린 거. 기쁜 소식 말씀드릴까요? 100선이 아니야. 90문제예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죠. 10문제 더 있다고 생각해봐. 찢어버리지. 제가 그래서 90선으로다가 줄여놨어. 원래 100선이었는데. 얍삽하죠. 90.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틀린 거. 그리고 경매 공매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되니까 그런 거 이게. 나중에 되면.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풀어보셔도 나중에 또 이제 제가 항상 내드리는 문제가 경매 공매는 다 기출문제예요. 그런 것만 풀어보고 가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려워도 맞출 수 있는 게 경매 공매랑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에요. 어려워도 맞출 수 있다. 틀리시면 안 되는 거고. 1번 설명드려야 되나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이거 할 수 없다. 맞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을 안 하면 그냥 공인중개사잖아요. 얘는 이거 할 수 없다. 그냥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공인중개사는 안 되고. 2번 또 나왔네. 경제적 가치 설명 안 해줘도 돼요? 설명해 주라고 경매니까. 답은 2번. 또 적어놔야 돼. 지겹다. 아주 그냥 계속 나와. 좀 이거 3번 나왔어요. 여기서 무려 더 나왔다고. 경제적 가치 설명해라 이게. 2번 틀렸고. 3번. 자, 수수료와 수수료표에 대해서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라. 위임계약 전 설명 동그라미 치주세요. 돈이 얼마인지를 일을 맡기 전에 설명하래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입찰 서면 써줬는데 꽉 났대. 낙찰이 안 됐대요. 돈 받을 수 있나 없나요? 있어요. 꽉 나도 5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꽉 나도. 그거 미리 설명해 줘야 돼. 얼마나 깜짝 놀랄 거야. 꽉 났는데 50만 원 달라 그러면 돌아가지. 어휴, 그러니까. 꽉 나도 50만 원 그런 것들을 다 일을 맡기 전에 설명해라. 그런 거죠. 그러면 최고가 매수인 되면 얼마?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 둘 중에 비교해서 적은 거 범위 내에서 꽉 나도 50만 원. 그런 내용들을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래요. 일 맡기 전에. 4번 매각 장소에 직접 출석. 작년에도 나왔었죠 이거. 직접 출석. 대리 출석 X. 소속 공인중개사 대리 출석 X. 작년에는 중개 보조원을 대신 보내겠다 X. 네가 직접 가. 직접 출석이니까. 대리 출석 X고. 그리고 업무 정지는 그 사실을 문짝에다가 표시해라. 쪽팔린 거 있다. 업무 정지면 업무 정지라고 대문짝에다가 표시하래요. 출입문에다가. 2년이면 2년간 표시해야 돼. 아까 업무 정지 2년까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 1월 이상 2년 이하. 그 사실을 문짝에 표시해라. 질문 드려볼게요. 맞히면 끝내요. 그럼 중개업에서 업무 정지를 받았대요. 중개업 업무 정지야. 중개업 사고 쳐갖고. 최장 6개월이에요. 중개업에서는. 매수신청 대리는 1월 2년이고 중개업에서 업무 정지 받으면 그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맞춰야 끝난다 그랬어. 중개업에서 업무 정지를 받았대. 중개업하다가 그 사실을 업무 정지 사실을 미리 좀 힌트 좀 드릴게. 정지면 가만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격 정지건 업무 정지건 가만히 그런 게 있었어, 우리. 자. 중개업에서 업무 정지 받으면 그 업무 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X. 중개업에서는 가만히 그런 거 없다고. 매수 신청 대리 있는 놈만 쪽팔린 게 있는 거예요. 중개업에서는 정지면 무조건 가만히에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됐고. 나머지 또 뒤 해설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풀만할 거고, 나중에 슬럼프가 오시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기출문제가 무조건 중요하다. 우리는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됐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학교 온 길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